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질문이죠. LG에너지솔루션 과연 여기가 바닥일까? 이 질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열흘이면은 사실 연말 카드값이 확정이 되기도 하고 주식시장은 마음이 확 꺾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겪은 일이 딱 그랬어요. 숫자는 항상 차갑고 시장은 늘 먼저 놀라고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어 있죠. 오늘은 계약 해지 이슈가 왜 이렇게 크게 작용을 했는지, 실적은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과연 어디인지, 단기와 중기 대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차분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오를까요 내릴까요 요런 게 아니라 어디서 이 판단이 갈리게 될지 짚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서 보시지 않는 이상 이 판단 확실하게 못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여나 오늘 영상을 끝까지 못 볼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선 010-8435-1523으로 LG라고 문자 남겨놔 주시면은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시나리오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관련된 자료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LG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선 오늘 영상의 내용을 딱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번 계약 해지는 실적보다 가시성에 타격을 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은 AMPC 덕분에 방어는 되고 있지만 시장은 그 다음 그림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트에서 37만원대와 40만원대를 주요 깊게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요즘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내용은 실적보다 확실하게 팔릴지 이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팔릴지가 안 보이게 되면 결국에 돈을 벌어도 주가는 흔들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 공장만 잘 돌린다고 해서 끝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고객사의 판매 계획이 그대로 LG에너지솔루션 내매출로 계획이 되는 상황인데 완성차가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배터리는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겠죠. 최근에 계약 해지 건이 두 건이 나오게 됐죠. 이걸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총 규모는 13조 5천억 규모인데 먼저 일단은 포드와의 계약이 있었죠. 원래는 두 개의 공급 계약 약속이 있었고 2026년부터 30년까지 34기가와트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27년부터 32년까지 75기가와트시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총 109기가와트시에 관련된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지금 현재 이 75기가와트시가 종료가 됐고 34기가와트시만 유지가 됐습니다. 체감상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다라는 느낌이 지금 시장이 먼저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배터리 팩 제조사인 FBPS와 체결한 3조 9천억 규모에 관련된 내용까지 해지가 더해졌는데요. 계약에 관련된 전체 규모가 27억 9,500만 달러였는데 이미 계약된 1억 1,000만 달러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잔여 물량이 전부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큰 숫자가 벌써 두 번이나 나오게 됐어요. 시장은 숫자보다 이 속도에 관련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말이 EV 캐즘입니다. 전기차 수요에 관련된 정책, 쉽게 말하면 사고 싶긴 한데 지금은 망설이는 구간이다. 요거라는 거예요. 사실 전기차를 한 번이라도 사볼까 고민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뭐 가격이라던가 충전, 그리고 인프라, 보조금 정책, 요게 이제 또 늦어지게 되면 구매 버튼이 사실 누르기가 좀 망설여지고 좀 더 늦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캐즘들이 결국 길어지게 되면은 완성차는 투자 속도를 조절을 하고 배터리 주문서는 그 다음에 움직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많이들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둔화가 된다라고 해도 이 배터리가 결국에 끝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전기는 이제 차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산업 전체가 더 많은 전기를 쓰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끝났다라고 너무 단정 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3분기 실적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5조 6,999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013억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AMPC,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 3,655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AMPC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미국의 RAA에 따른 생산 인센티브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만들수록 보너스가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AMPC를 제외를 해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358억이라는 이익이 남게끔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보조금이 있어 좋다가 아니라 보조금이 없어도 사실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연간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매출이 23조 2,86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4,300억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시장은 그 다음 단계를 한 번 더 물어보죠. 보조금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투자자분들께서 요즘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보조금이 줄어들면 뭘로 시간을 벌 건데? 그래서 요즘 포인트는 EV 요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ESS 그리고 원통형 포트폴리오입니다. ESS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전기를 미리 저장을 했다가 필요해서 꺼낼 수 있는 대형 보조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력망의 안정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고 데이터 센터 증가가 겹치게 되면서 이 ESS에 관련된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조금에 너무 목매달지 마시고 ESS라는 큰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차트 분석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12월 15일 날 44만 2,500원에서 12월 18일 37만 8,500원까지 사흘 만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가로는 37만 2,500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어디서 멈췄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37만 7천원에서 38만 1,000원 구간이 첫 번째 지지 영역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가 있고요. 다시 34만원권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지지라인 주의 깊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쪽으로는 40만원 선이 현재 첫 번째 심리 회복선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종종 무서울 때 가장 싸고 안 무서울 때 가장 비쌉니다. 많이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무서움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구조적인지, 요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처럼 계약 이슈가 겹치게 되면은 시장은 한동안 이제 추가 악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터지지 않을까 의심을 하게끔 되어 있고, 최근 목표 주가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약 56만 원대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범위 같은 경우는 36만 원부터 64만 원까지 벌어져 있어요. 이건 분석이 틀려서가 아니라 가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끔 격차가 벌려져 있는 건데요. EV에 관련된 회복 시점, 그리고 ESS에 관련된 성장 속도, 원통형 확대 속도에 따라서 이런 숫자들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 주주분들께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단기 기준에서는 사실상 40만원 회복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40만원 위에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볼 수가 있고, 그 아래에서는 추격보다는 사실 방어가 우선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위치에서 이제 바닥인 것 같은데 빨리 매수해야지, 이런 판단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중기 대응 전략입니다. 중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세 가지 요소만 딱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EV 주문서가 더 줄어드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ESS랑 원통형 수주가 숫자로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AMPC 이후에 영업이익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요 세 가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지금 구간은 공포가 아니라 과도기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해당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010-8435-1523 제 개인 번호로 LG라고 문자 남겨놔 주시면 해당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전기 인프라 회사로 정체성을 넓혀야 하는 시점인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라는 게 사실 앞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진짜. 그 전기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느냐, 이런 다음 싸움이 중요한 거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전망을 좀 볼 때는 전기차 회복을 기다리기보단 전기가 늘어나는 곳에 배터리가 어떻게 붙는지를 같이 보시면, 더 이상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거 너무 불안하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분석으로 바뀌게 되실 거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주주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종목으로 다시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주식부자의 송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